예, 바로 이어서 해봅시다. 저 요거 조금 재밌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 두 개 정도 원리를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합쳐버려요. 예, 가만 보시면은 여러분들 자율성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조금 이제 법적인 용어로 우리가 그 번역을 하면은 물론 이제 자율성이라는 말은 이제 몇 가지 뜻을 가질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자율성이라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자율성이라고 하죠. 예, 자율성이 있다라고 하죠. 그것은 결국은 자기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말과 적어도 이제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나 자율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원리지. 예, 맞죠?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결정권이 있다. 누구나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 원리예요. 요거 딱 말만 들어도 원리잖아. 맞죠? 죽음도 내한테 일어나는 삶의 일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딱 이어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요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는 게 참 좋은 게 그러니까 요런 식의 논쟁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자, 보세요. 일단 자율성의 원리를 인정합시다. 이거는 누구나, 그러니까 도덕 원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꼭 말을 안 해도 내가 이것을 뭐 나는 도덕 원리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대부분이 다 인정하고 있는 도덕 원리가 있잖아요. 뭐 해악 금지도 다 인정하고 있고 사실 자율성 원리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물론 뭐 그거 인정 안 하는 나라도 뭐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 뭐 죽음도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성 원리를 적용하면 그러니까 죽음도 내가 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이렇게 되죠. 딱 이어지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어, 여러분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내가 큰 비용, 내가 내 자신이 위험하든지 뭐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써야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요 조건이 일단 붙죠. 아니라면은 X가 X가 Y를 도울 의무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Y는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되죠. 아니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져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물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얻고 뭐 병원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는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요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손에 휴대폰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뭡니까?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화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근데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여러분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사실은 도덕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되죠. 예,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그것이 위독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뭐 응급차라든지 이런 것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건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 있잖아. 뭐 이 사람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지나쳤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도덕적으로는 사실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 Y가 고통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의사조력사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X가 Y를 도울 의무가 이제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4번을 일단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4번을 받아들인다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병원에 있을 때는 Y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또 Y도 본인이 허락했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그러니까 반자발적인 게 아니라, 본인도 의사조력사를 내가 하고 싶다라고 밝혔을 때, 의사조력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하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냥 약을 처방해 주든지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의사가 이 Y, 고통받는 Y를 도울 의무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뭡니까? 따라서, 여기서, 제가 잘못, 요거 능동적 안락사. 의사조력사가 아니고. 아니, 왜냐면 요거는 지금 능동적 안락사를, 옹호하는 논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능동적 안락사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능동적 안락사가 도덕적으로 morally permissible. 예.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요 결론이 나와버린다는 거지. 예, 요런 식으로. 자, 이거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도입했고요. 요 원리를 도입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원리죠. 요것도 원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움을 준다. 도움을 그러니까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남을 도울 의무가 있다라는 원리가 되겠죠. 예. 도움을 준다는 원리 그거는 어떤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요렇게 이제 원리를 도입해서 요렇게 구체적으로 가죠. 그럼 죽음이 요 원리에 해당된다.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원리지. 그냥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 도와줄 의무가 있다. 근데 뭡니까? 능동적 안락사를 하면은 고통을 덜어줄 수 있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능동적 안락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사가 병원에 있고 장비나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거 자체가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 본인이 동의했다고 했다면은 능동적 안락사를 할 의무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능동적 안락사가 고통을 덜어주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헬프, 도움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원리가 능동적 안락사에도 적용된다. 요 원리가 죽음에도 적용된다. 요렇게 되니까 뭐예요? 따라서 능동적 안락사도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요렇게 딱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 원리를 가져와서 결합해서 이렇게 허용 가능성 논증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는 도덕적 쟁점을 논의할 때는 이렇게 원리, 그리고 그 원리가 구체적으로 적용된 어떤 규칙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특정한 행위의 허용 가능성, 이런 식의 어떤 구도가 많이 짜여져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의 같은 원리로부터도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 도출될 수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논증을 구성할 때는 우리가 항상 도덕 원리에 의존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결론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덕적 쟁점을 가지고 논쟁을 구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원리와 규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위의 허용 가능성, 이러한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논쟁을 한번 구성해 보신다면은 요것을 우리가 다른 쟁점에도 비슷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도덕적 쟁점을 분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거. 죽이는 것과 죽게 내버려 두기라는 요 개념의 구분이 실제적인 논쟁에서 왜 중요하게 되는지를 하나의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